한반도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통일공감의 김익환. 이성입니다. 네, 통일공감 벌써 네 번째죠? 네 번째입니다. 네, 이성희 아나운서 어땠습니까? 네 번째. 네, 저는 사실 진행을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자꾸 눈에 실수했던 거, 좀 부족했던 게 눈에 크게 띄었지만 그래도 실기일전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예, 예. 그래도 또 지금까지 세 분을 제가 만나 뵀는데 이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 방송의 역할은 무엇이겠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뭐 실수한 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고견을 들려주셔서 참 이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우리 프로그램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그런데 이번 손님은 상당히 젊어 보이시네요. 네, 예, 훈훈한 외모의 소유자신데 혹시 뭐 잘못 오신 거 아닌가요? 연예인이신 줄 알았어요. 네. 대표님 강적이 되실 수도 아닙니다. 있겠네요. 네, 여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계시는 분이실 것 같은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통일공감에서는 강동환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죠? 네네. 예, 2년 전인가요? 그때 그 한류, 북한과 통하다 이런 공개방송 때 직접 나와주셔서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그때도 바쁘셨지만 요즘도 여전히 바쁘시죠? 예. 뭐 다들 이제 바쁘실 텐데요. 저는 지금 학교에서 그 문화로 여는 통일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대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둘까 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또 제가 작년에 그 중국에서 북한 주민 100명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 결과를 이제 6월에 집필을 해서 책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막바지 작업 중에 있고 또 그 학교에 통일 동아리 한반도라고 네.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제자들인데 그 학생들과 함께 지금 그 통일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마침 또 5월달에 이제 그 통일부에서 주최하는 통일 박람회가 네. 5월 말에 있어서 예. 거기 참여하려고 지금 한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바쁘시네요. 정말 바쁘게 일을 하셔야 될 5월달입니다. 네. 연구면 연구, 저술 활동, 이 수업까지 정말 빼놓지 않고 다 열심히 소화를 하고 계시는 중인데요. 근데 보통 교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르신 것 예. 같아요. 예전에 제가 뭐 세미나 이런 데서도 종종 뵀지만 백팩을 이렇게 딱 메시고 예. 학생처럼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모습 뵀거든요. 예. 근데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아무래도 교수님 팬클럽 회장이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대사 사이가 참 눈빛 교환이 돈독하죠. 네, 제가 SNS 강동환 교수님 제가 페북 친구기도 합니다. 저도 친구입니다. 예. 그래요? 예.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SNS에서 종종 제자들과의 어떤 돈독한 우정과 애정 이런 이야기들을 글로 올려주시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좋은 일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페이스북 통해서 이제 많이 활동하는 것을 좀 알리고 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입니다. 부산 영어방송국과 함께 청년 PD 특별한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대학생들을 직접 그 청년 PD로 참여를 시켜서 북한에 불고 있는 한류에 대한 조사를 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대상을 이번에 받게 돼서 뭐 또 부산 영어방송국도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또 핵심적으로 활동을 이제 거기서 주로 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자료도 찾고 또 뭐 밤낮으로 이제 열심히 일한 대가로 그렇게 좋은 결실이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그 편지 사연 내용도 마음에 들던데요.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 학생들이 북한에 있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 과제로 내주셨다면서요. 네네. 그 과제 어렸을 때 저희들이 군대에 있는 형들한테 명편지를 쓸 때나 했던 과제인데요. 어때요? 학생들이 호응이 괜찮았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 왜 이런 과제를 내주나 하고 굉장히 반발도 많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분단이 되고 이산가족들이 있는데 서신왕래만 하더라도 교환만 하더라도 그렇죠. 뭐 그분들의 좀 한을 풀어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은 저희가 실제로 못 가지지만 그래도 분단을 살아가는 청년 대학생으로서 북한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뭐 예를 들면 지도자도 좋고 또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주고 있는 뭐 북한의 영화나 또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나오는 주인공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래에 결혼하게 될 미래의 내 배우자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편지를 이제 쓰는데요. 학생들이 내용도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거의 작품을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걱정 인형을 손수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북한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이 걱정 인형에게 맡겨라. 뭐 그런 이제 인형 이름이 걱정 인형.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인형을 직접 손수 양말로 만들어서 그렇게 제작하기도 하고 또 붙이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렇게 손수 쓴 글씨 그 다음에 뭐 우표까지 붙이기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큰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내용을 넣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꼭 그 내용을 북한에 전달하고 싶기도 하고 또 그 작품들을 전시하고 싶은 마음도 앞으로 계획도 있습니다. 통일을 이야기하니까 학생들의 마음이 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예. 네네. 인형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네. 요즘 사실 대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죠. 통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교수님의 그 마음, 진심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을지 궁금한데요. 편지 내용 하나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너무 감동적인 글들이 많은데요. 정말 북한 주민들이 이 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직접 제가 오늘 학생과 함께 나와봤습니다. 네. 그래요? 네. 팬클럽 회장님? 예.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네, 정말 참, 앳된 얼굴입니다. 학생의 광이 나고요. 예. 딱 대학생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통일을 위해 열심히 활동 중인 안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안정은. 네, 교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뭐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정은 학생 이름이 안정은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집에서 뭐 부모님도 제가 만나 뵙고 했었는데 뭐 사실 이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정은이는 안 된다. 네, 북한에 있는 정은이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항상 뭐 놀리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이런 제자를 만나면 선생님으로서 참 보람 있고 감동적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이죠. 그래서 뭐 통일 스피치 대회 얼마 전에 참여해서 그 통일부 장관상도 수상을 하기도 했고 또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뭐 여기저기 활동하고 또 기사도 쓰고 있고 또 그 앞서 말씀드린 통일 동아리 한반도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학교 내의 행사라든지 또 뭐 저와 같이 하고 있는 그 연구의 자료조사라든지 정말 그 통일을 위한 젊은 역군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친구죠. 통일의 꿈나무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일 스펙도 화려한 통일의 꿈나무. 네, 정은이야. 참 대답하기 힘든 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평소에 이제 교수님 학점 신경 쓰지 마시고 솔직하게. 네, 교수님 어떤 분이세요? 교수님은 학점에 신경 쓰지 않고 말씀할게요. 교수님은 항상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내 주위에 존재하는 이웃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전공에 관계없이 어떠한 삶을 살던 통일을 위해 항상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고 네. 그리고 제 꿈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훌륭하신 교수님이시네요. 그래요. 미리 사전 답변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 학점을 잘 줘야 되겠네요. 네. 학점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정말 너무 훈훈해요. 예. 정말 대학교 때 이런 교수님, 지도 교수님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럽네요. 이렇게 공유된 진심이 북한 친구들에게 쓴 편지에는 어떻게 담겨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편지 한 통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준비한 편지인데요. 북한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녕 친구야. 나는 23살 안정은이라고 해. 난 사람들에게 북한과 통일이라는 주제가 낯선 주제가 아니라 마음의 통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리고 싶어. 통일이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청춘이라면 충분히 관심 가져야 할 마땅한 주제가 아닐까 해. 색깔론으로 서로를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세상이 되길 나는 바란단다.
우린 청춘이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학교 성적, 생활, 남자친구 등 너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앞으로 만날 날이 더 많다는 걸 알기에 오늘 편지는 이만할게. 곧 보자 친구야. 계속 보자. 함께 해보자. 한반도의 청춘들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이 듬뿍 묻어있네요. 네, 예. 교수님 편지 받아보시고 어떠셨어요? 네, 이게 사실 그 안넬센 동화 눈의 여왕이라는 그 동화책인데요. 이 학생 정은 학생이 이렇게 그 안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직접 넣어서 네, 편지를 제작했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 지금 읽어줬지만 네. 정말 이 긴 편지를 읽고 있으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사실 그 제가 요 내용을 그 SNS에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안정은 양 어머니와 제가 또 패치네요. 네, 근데 어머니께서 이게 본인의 따님이 쓰신 줄 모르고 네. 예, 그 답글을 남겨주신 적이 오. 있으신데 정말 감동적이다. 그래서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따님이 쓰신 겁니다. 이렇게 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이 우리 북한에 있는 주민들 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돼서 예. 예, 통일에 대한 마음들을 바꿔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이런 진심이 더 많은 젊은 친구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예, 반드시 꼭 전해질 겁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정은양.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과 이야기 그리고 또 제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물론 지금도 청년의 그런 외모십니다만 네. 청년 시절 어떻게 보내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한데요. 뭐 네.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뭐 공감을 확실한데 하시는 거. 공감하죠. 예. 네. 그런데 북한 연구자분들이 선생님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상당히 젊으신데요. 젊은 시절에 북한 연구를 결심하게 된 계기 있으셨나요? 뭐 지금도 우리 대학생들은 뭐 3포, 4포, 뭐 최근엔 또 7포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는 세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역시도 20대 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대의 그 10년을 꼬박 통일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했었고 그래서 10년 동안 그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부산에 내려온 지 5년 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의 30대는 온전히 그 통일연구원에서 일을 했는데 뭐 젊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그 2000년도에 이제 통일연구원에 갔을 때 물론 거기 계신 그 박사님의 소개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거기서 만난 탈북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을 만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청년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 통일에 대한 마음과 또 북한에 대한 이 비전과 꿈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북한의 한류 현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한류가 북한 주민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통일하면 사실 남한과 북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자꾸 통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네. 문화 또 정서, 인식의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한류는 단순하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런 재미나 흥미를 넘어서서 북한 주민들이 당국으로부터 교육받아왔던 잘못된 남한에 대한 인식들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살고 싶은 남한 또 통일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 남한 이런 생각들을 바꾸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이렇게 그 남한 영상물을 보기 위한 매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장이 필요로 한데 우리는 북한함이 이렇게 통제되고 뭐 이동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매체들이 들어가면서 북한 내부에서 사람과 지역 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저는 북한의 한류가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문제를 하게 되면 그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대립되는 그렇죠. 부분도 있고 네네. 문화라든가 한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통일에 대한 어떤 공감을 확산시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교수님 요즘에도 중국에 자주 오가시죠? 네네. 예. 그 작년인가요? 북한 주민 100명을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만나셨다고요.
예. 그렇죠. 저희가 보통 북한 연구는 뭐 북한의 공식 문헌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국내에 들어온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 김정은 시대에 과연 북한의 미디어가 어떻게 또 남한 미디어가 들어가고 있는지 최근의 소식들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직접 북한 주민들 100명을 만나서 면접을 했고, 왜 이제 100명이었냐면 통계를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치가 100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사실 중국에서 북한 주민을 한두 명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100명까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뭐 현지에서 이제 그 도와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또 그래서 북한 주민들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때 뭐 정치라든지 또 군사라든지 이런 정보를 캐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솔직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그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어떤 변화를 갖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게 보니까 네.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 분을 만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뭐 경계심 이런 건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우리 네. 대표님도 뭐 중국에서 이제 여러 해 활동하셔가지고 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중국은 그렇게 남북한 문제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주민들 역시도 중국에서 남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자기들이 본국에 돌아갔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그 문화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장소에서 만났는데 한국 드라마를 일부러 이렇게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그 드라마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가 인사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합니다. 그 드라마 보면서 나도 저거 그렇죠. 봤는데, 맞습니다. 네네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제 오고 그렇죠. 가는 거죠. 네네네. 예. 근데 상당히 좀 위험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네네. 뭐 호신술이라든가 이런 걸 평소에 이게 단련하시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처음에는 작년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겁 없이 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고, 예. 만약에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조금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북한에 중국에도 이제 자주 오가고 하는데,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연구자가 그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계속 그 현장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사항들을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그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북한을 최소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거기 북한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에라도 가서 그 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죠. 예. 그 100명을 만나보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분들 통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한국에 대한 생각은 어땠습니까? 사실 한마디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통일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왜 통일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그 설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말 그 중국이라는 땅에서 남북한 주민이 만나서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절박함과 애절함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만 그분들에게는 통일이 유일한 희망이고, 정말 통일이 되어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잘 살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이제 그 뭐 북한 이탈 주민들도, 국내에 오신 북한 이탈 주민들도 그런 증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만큼 북한의 상황들을 좀 변화되면 좋겠다라는 희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만큼 북한의 사회가 좀 변화되면 좋겠고, 통일을 통해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만나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뭐 재밌는 표현도 많았습니다. 통일이 되면 홍대 거리에 가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홍대거리. 있었고, 가보고 싶은 곳이죠. 네, 그래서 아니 이미 네. 홍대 거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한류를 됐고,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포장마차에 가서 나도 저렇게 그 술 한잔 먹고 싶다. 그리고 가장 그 홍대 거리에서 떡볶이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또 놀이공원에 한번 가보고 싶은 분들도 있었고,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제주도의 모습들을 보고 죽기 전에 한 번에도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증언들을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좀 즐거우면서도 또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느낄 수 있었죠. 그 다녀오셔서 그 나온 기사에 보니까요. 사실 한국에서는 통일 방식에 대한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근데 네네. 오히려 이제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남한 체제를 중심으로 단일화하자. 이게 뭐 34%나 됐고, 그리고 뭐 체제를 절충하자. 이게 한 26%. 그리고 네네. 아무렇게 해도 그냥 통일이면 좋다. 이런 분들 한 24% 이상이 됐더라고요. 그 발표 자료에 보니까. 네네. 그러면 저희와 다르게 일단 통일이 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모양이에요.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의 본인들이 살고 있는 북한 사회가
제발 변화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바램들을 그 통일에 넣은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방식으로 통일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그걸 공감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들이 이제 중국에 나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 그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장사를 할 수 있고 본인들이 일한 만큼 이 노력한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남한은 더 당연한 거죠. 그래서 통일이 되면 당연히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질문 중에 사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식 그 적화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하루빨리라도 남북한의 경제 교류 또 인적 교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남한의 어떤 남북한의 통일이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었죠. 예. 그 북한 주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느껴지는데요.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사전에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뭐 통일은 나룻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통통배도 아니고 나룻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나룻배입니까? 통일은 나룻배다. 저는 그 배라는 것은 사실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그 물에서 유일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물론 큰 배도 있죠. 그러나 나룻배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그 모습은 약해 보이지만 정말 그 배가 이 남한과 북한을 이어줄 수 있는 하나의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 제가 좋아하는 그 한용우님의 나룻배와 시라는 그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얕으나 물이 얕으나 깊으나 뭐 폭풍우가 오나 항상 나룻배는 그 자리를 지킨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을 연결해주는 그 나룻배의 역할이 바로 통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저희와 같은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지금 이 남북한을 연결하는 나룻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런 깊은 뜻이 이렇게 나룻배에 담겨 있습니다. 네, 막 비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네. 통통배에 저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통일방송도 백인클럽으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저희 통일방송이 통일의 길목에서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국민통일방송 백인클럽에 제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을 그 알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런 점에서 방송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모습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된다는 점에서 이 국민통일방송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일은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그 통일에 대한 의식을 깨우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 국민통일방송의 역할은 앞으로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통일의 길목에서 네. 든든한 나룻배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강동환 교수님과 함께 통일공감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통일은 나룻배다. 물론 거대한 담론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데서부터 통일의 출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통일공감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